안녕하세요. 화학 강사의 양서윤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잘 보고 왔나요, 얘들아? 너네가 잘 봤든 못 봤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너네가 어쨌든 수능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입니다. 우리가 성적 상승에 대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6월, 9월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른 너네가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도 정말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못 봤으면 좌절하지 말고 잘 봤어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가 이거에 대한 거 보완해 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확실히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전문한 꼼꼼하게 해설해 줄 테니까요. 시험지에 딱 펴놓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가보면요. 화학의 유형성에 대한 수업 정리에 나와 있고요. 지금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려가 보니까 기억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냐? 얘들아, 연소 발열 세트죠. 완전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의 대량 합성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암모니아, 식량 부족 연결하라고 했었죠. 키워드로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탄소화물이 맞지만 너는 탄소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라고 갈 수가 있겠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2번 가볼게요. 자, 구조식이 나와 있는데요. 구조식을 너무나 대놓고 준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비공유 저하상이 지금 안 나타나져 있는 것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내려가 보면 가는 무극성 분자냐라고 묻고 있는데 너는 지금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딱 있는 애니까 얘는 지금 극성 분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는 틀린 선지다라고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나에서 C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라고 묻고 있는데 자, 전기음성도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 전기음성도가 탄소보다 산소가 크기 때문에 얘는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것도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디귿, 가와 나의 분자 모양은 모두 직선형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때? 너는 지금 구분형이 되는 거고요. 얘는 구분형이고 너는 지금 뭐야? 너는 직선형이 되기 때문에 모두 직선형은 틀린 선지가 되겠다라고 해서 답은 2번, 니은만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수하지 말고 각각에 대한 거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가세요. 알겠죠? 3번 가볼게요. 자, 모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형들이 나오면 일단 각각이 어떤 모형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일단 맞춰보면 이 친구는 지금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F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 친구는 Na 플러스 아까 앞에서 찾은 것처럼 Na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모형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죠. 얘는 누구야? 얘는 OH 마이너스가 되겠다라고 갈 수가 있겠죠. 자, X는 전성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얘는 뭐예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성이 있죠. 그치?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얘네 중에 이주기 원소는 몇 가지냐라고 묻고 있는데 Y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Z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 Y2Z는 공유결합 물질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 비금속, 너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맞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묻고 있는 거 Y2Z는 OF2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공유결합이 완전 맞는 이야기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얘들아? 너네가 각각에 대한 그런 모형들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너네가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어. 그치? 4번 가볼게요. 자, 평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평형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가설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고 가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탐구활동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면 가설이 옳은지 아니면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 먼저 보라고 했었어. 후딱 내려가 보니까 얘는 가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기억이래. 그럼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랑 지금 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고체 포도당 200A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었는데 여기서 농도를 측정하였대. 농도는 내가 뭐라고 했어? 평형까지 증가했대. 일정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증가했다가 일정한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럼 여기서 평형인가 했더니 여기서 평형이라고 대놓고 알려준 그런 상황이죠. ET일 때 평형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딱 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밑에 이렇게 부피를 알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왜 알려줬을까 보면 여기서 지금 너네한테 아예 구라라고 하는 그런 계산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각각 가볼게요. 자, 수용액의 몰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평형에 도달하면 몰농도 변하지 않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니은 T일 때 비커 속에서 포도당이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들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는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여기에서 계산을 살짝 주고 있는데 2T일 때 비커 속에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은 얼마인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쌤의 플래시포인트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이거 진짜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남아있는 고체, 얘에 대한 질량 이런 거 구하는 거 우리 열심히 연습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럼 가보면 일단 여기서 뭘 주어줬냐면 1리터라고 주어진 상황이야.
1리터였어. 그럼 여기가 1리터였기 때문에 이거 뭐야? 여기에서 지금 A몰만큼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180이라고 분자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냐면 녹아있는 양이 지금 180Ag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이기 때문에 얘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200Ag에서 이 180Ag을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20Ag이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거에 대한 거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답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고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괜찮죠? 물론 평형 문제에서 이렇게 농도랑 연결 짓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고 기출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얘가 농도랑 이렇게 살짝 연관 지으면서 살짝의 계산식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가보면요. 여기 지금 반응식에 대한 거, 지금 양적 관계에 대한 기본 문항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너네가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가보면 A 더하기 3B가 XC 더하기 XD로 지금 C와 D에 대한 개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반응 전후에 대한 그런 물질을 나타내게 된 건데요. 내가 항상 체크를 하라고 했던 건 개수와 또 뭘 체크하라고 했어? 상태를 체크하라고 했었고, 근데 상태 모두 기체이니까 부피 그냥 다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니까 온도 압력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부피가 동일하면 몰수가 동일하다라는 걸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쨌든 구하라고 하는 건 반응 후 C의 양이 2몰일 때 반응 전 A가 얼만큼이 있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A의 상황을 보면 A가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으니까 모두 반응한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수만 좀 찾아주면 될 텐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이거죠. 얘네가 어때? 얘네가 V리터로 같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온도 압력 일정에서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반응 전후의 몰수가 똑같네. 즉 여기에서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었겠구나.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건 얘네의 개수의 합과 얘네 개수의 합이 어때야 돼? 같았어야 된다. 그래야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x는 4가 되니까 결국엔 x가 얼마였다는 거야? x가 2였네. 결국엔 여기가 2였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결국에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여기서는 A가 얼만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반응 후 C의 양이 2몰일 때라고 하는 건 2몰만큼이 생성된 거니까 너는 1몰만큼이 반응했을 거고 A는 싹 다 사라졌으니까 너가 1몰만큼이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1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가 개수에 대한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개수에 대한 거 너네가 몰수가 일정한 반응인지 증가하는 반응인지 감소하는 반응인지에 대한 걸 몰수를 가지고 캐치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제시했을 때 너네가 개수에 대한 것들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몰수에 대한 건 정말 열심히 연습했었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6번 가볼게요. 자, 6번 가보면 2, 3주기 13에서 15조 바닥삭대 원자 WZ의 홀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후보로 주고 있는 애들을 다 한번 써줘야겠지. 그럼 여기서는 13에서 15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붕소, 탄소, 질소 이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서의 후보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홀전자수 입장에서 가보면 얘네는 1, 2, 3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되고요. 밑에 친구도 똑같이 같은 족이니까 1, 2, 3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였는데요. 우리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너무 잘 알고 있죠. 2, 3, 4, 5, 6, 6, 7, 8, 9, 9, 5 그것만 잘 기억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 4, 5가 된다라는 거 갈 수 있을 거고요. 얘는 6, 6, 7, 8, 9, 9, 9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7, 8, 9 이렇게 들어갔어야 한다라는 걸 너네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숫자 값을 제시를 해주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 분수값이 2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너가 탄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탄소가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4여야 된대. 그럼 여기에 4가 있는 건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규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7이 되어야 한대. 그럼 여기에 7이 여기 있으니까 너가 알루미늄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W는 지금 2보다 작으면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중에 2보다 작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되면서 너는 지금 누구다? 질소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W는 인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완전 틀린 이야기죠. 자, 홀전자 수는 X와 Y가 같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얘네 지금 둘이 뭐예요? 같은 족 관계예요. 얘는 두 개로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수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수 이런 것들 단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웠어야 하는 거고 자, Z랑 W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Z는 알루미늄이고 W는 지금 질소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를 너네가 구할 때 얘는 6개고 2개다라는 게 바로 보였다면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게 생각이 안 났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외운 것들을 써내려가면 되겠죠. 1, 2, 2, 3, 4, 5, 5, 6, 6, 7, 8, 9 그거를 빨리 써내려갔다면 6개고 2개다라는 게 바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것들을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중요한 포인트들, 자주 나오는 빈출 친구들은 내가 아예 그냥 정리를 해줬던 거고요. 알겠죠?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을 가보면 수소와 원소 XZ로 구성된 분자 가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의 중심 원자는 Y이고요. XZ는 CNO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XZ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어떤 것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요. 만약에 가부터 보였다면 여기서 구성 원소가 X 하나이면서 한 종류로 지금 분자량 구성 원자 수는 2개가 되면 X2의 형태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N2 아니면 O2잖아. 그거에 대한 걸 너네가 넣어보면서 여기서 비공유 전압상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너네가 모순점을 찾아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너네가 다의 상황을 지금 가보면 공유전압상수가 3개래. 그리고 H랑 Z로 이루어져 있대. 뭔가 이거를 봤을 때 바로 NH3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을 때 모순점이 없기 때문에 쭉 끌고 나갔으면 되는 거고요. 너네가 딱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NH3 이걸로 이제 가볼게. 얘가 NH3다라는 게 바로 보였다면 여기서 얘가 NH3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XY에 들어가는 게 바로 탄소랑 산소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지금 O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X가 산소다. 그럼 Y가 탄소다라는 걸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연결을 지어 본다면 여기서 가보면 지금 나에 해당하는 게 누구였을 거냐면 얘가 CH2O다 라는 걸로 너네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위에서 가보면 비공유 전압상수가 결국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4개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4개가 되면서 아 CH2O 내가 찾은 게 맞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연결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공유 전압상수가 2개인 것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 NH3의 비공유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너는 1이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너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가 N2, O2 둘 중에 하나 해보면서 N2가 된다면 여기서 지금 비공유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분자량 구성 원자 수가 2가 되면서 여기서 모순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스타트를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려가 보면 가에는 3중결합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2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3중결합은 없습니다. 자, B는 1이 완전 맞는 이야기고요. 분자 1몰에 존재하는 원자 수는 나랑 달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CH2O 4개고요. 그다음에 NH3도 4개가 되기 때문에 둘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선제가 되면서 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7번 같은 경우에서는 너네 각각에 대한 구성 원소와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애들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뱉을 수 있으면 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거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얼만큼 있나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쌤이 이야기를 했듯이 분명히 수소가 들어간 것들을 너네한테 출제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수소가 들어갔다면 아 여기서 우리가 자주 보이는 그런 플루오린 대신에 수소를 넣어서 우리가 애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너네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소가 들어간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을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자,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고요. 자, 물의 전기분해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연습을 기출해서부터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결국에 물의 전기분해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거 보면 이렇게 질량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기출에서 충분히 봤던 내용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너네한테 이미 출제를 했던 적이 있는 요소였어요. 내가 질량에 대한 것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가보면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가보니까 물을 전기분해한 결과 각 전극에 생성된 기체는 수소와 산소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네는 플러스 극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얘가 지금 O2, 여기에 생성된 게 H2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얘네 각각 발생하는 기체의 몰수비도 알고 있죠. 얘네가 몇 대 몇이야? 1대2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 결국엔 T1보다 지금 T2가 더 시간이 흐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량은 더 증가를 했을 거다라는 것도 너네가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지금 O2고 얘가 H2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엔 O2랑 H2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네 몰수비가 지금 1대2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얘네의 분자량에 대한 비가 결국에 얘는 32고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간다면 얘네의 질량비가 얼마가 돼야 돼?
32 대 4가 되면서 결국엔 8대 1이라는 이 질량비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걸 너네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거에 대한 걸 이미 우리가 자료로서 만나본 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량에 대한 이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 여기에 대한 x와 y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네가 8대 1이어야 되니까 결국엔 x는 2분의 1w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요. 8대 1이니까 y는 8w가 됐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되겠죠. 내려가 보면 x분의 y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얘는 결국에 2분의 1분의 8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64가 아니라 16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극 B에서 생성된 건 H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결국에 물의 전기분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이거에 대한 것들로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쌤이 아예 똑같은 문장을 개념 교재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개념 교재를 너네가 봤어도 다 알 수 있었고요. 물의 전기분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출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충분히 너네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으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9번 가볼게요. 자, 원자 WZ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기성에 대한 문항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내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단 주기성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가지고 구분을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에 대한 분수 표현을 정말 많이 출제를 했었고요. 여기선 그거를 차이값으로 너네한테 출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가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간 단골로서 매번 보는 애가 지금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인데요. 그 단골 손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중에 전기음소노가 가장 큰 게 Y래. 우리 알잖아. 1등이 누구야?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은 전기음소노가 키이기 때문에 Y는 지금 플루오린이다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제1이온 에너지는 W가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여기서 지금 누가 가장 작겠어? 나트륨이 가장 작다라는 게 보여야 하는 거죠. 저 1쪽 친구가 꼴등이다라는 게 보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산소랑 플루오린은 지금 이 주기에서 끝쪽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 높았을 거다라는 것도 너네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W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이다라는 것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바로 써본다면 얘가 지금 나트륨이고 너가 지금 플루오린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보면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다라는 자료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가보면 이 기역 마이너스 니은이 나트륨은 지금 양수 쪽에 가 있고 플루오린은 음수 쪽에 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커, 이온 반지름이 커 얘들아? 원자 반지름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양수가 되려면 기역이 결국에 원자 반지름이었어야 되는 거고 니은이 이온 반지름이었어야 된다라는 걸로 너네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그래서 음수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럼 여기 나머지 얘가 비금속, 너는 금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연결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가 마그네슘이 될 거고 너가 산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 보면 기역은 원자 반지름이 맞게 되는 거고요. 자,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Z랑 Y에 대한 이 관계를 보면 얘네 무슨 관계야? 같은 주기 관계.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자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커? Y가 커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WZ 중 니은, 즉 이온 반지름이 누가 가장 작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온 반지름 누가 가장 작아 얘들아? 마그네슘이 가장 작죠. 얘네 지금 등전자 이온의 관계가 되는 거고, 등전자 이온의 관계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게 가장 작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누구다? X가 가장 작아야 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답은 그래서 기역만 맞는 1번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각각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너네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바로바로 Y랑 W가 누군지가 안 나왔다, 아니면 금속과 비금속의 그런 구분 기준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주기성에 대한 내용들을 외웠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여기선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속과 이온의 반응에 대한 문항이 나온 건데, 금속과 이온의 반응에 대한 문항이 되게 난이도를 낮춰서 냈어요. 얘네에 대한 것들이 줄글로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여기서 결국에 우리가 전해량 보존이다 라는 것만 포인트를 너네가 기억했으면 어렵지 않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보면 자, 금속 양이온 A 플러스 X몰이 지금 들어있는 수용 얘기야, 똑같이. 근데 여기에 금속 B의 양만 달리를 해서 지금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황을 지금 전체 양이온의 종류와 양이온의 양으로 지금 주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자료 해석을 할 때 결국 누가 한계 반응물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누가 여기서 다 반응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자, 가보면 넣어준 B의 양이 2N일 때 결국엔 얘를 넣었는데 지금 양이온이 얘네 두 종류가 다 있어. 즉 A 플러스가 남아있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B 플러스가 다 반응했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 EN이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가 다 반응한 거야. 그럼 여기서 합해서 12N이었어야 되니까 얘는 10N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얘를 지금 3N을 넣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A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B 플러스가 지금 B가 다 반응해서 B 플러스로 모두 산화가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가 3N, 너가 7N이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결국에 스타트를 하게 된 건 여기에다가 지금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량이 이 두 상황에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네들의 전화량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 자, 전화를 써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n을 띄고 생각하면요. 10 더하기 2b가 될 거고요. 이게 여기에서의 전화량은 7 더하기 3b가 될 거다. 결국엔 b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3이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에 대한 걸 구하게 됐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x에 대한 것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x까지 구해보면요. 여기서 결국엔 전화량에 대한 게 보존이 된다는 걸 한 번만 더 쓰면 되는 상황인 거죠. 너네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고요. 얘에 대한 걸로 써보면 여기서는 결국엔 10 더하기 얘가 지금 3 플러스짜리였기 때문에 3, 2를 해주면 6이 되는 거고 16만큼의 지금 16n만큼의 전화량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지금 16n만큼의 전화량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x는 얼마면 돼? 16n이 되면 되겠다라는 걸로 연결줄 수 있게 되겠죠.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반응에서 A 플러스는 산화제로 작용했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A 플러스는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한 게 맞게 되겠죠. 이 제에 대해 너네가 낚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고 눈만 똑바로 뜨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치? 자, 근데 B는 3이 맞고요. X는 16n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3번이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결국엔 전화량 보존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끌어내게 된 게 반응 몰비와 이온가가 반대다라는 것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전화량에 대한 것만 너네가 했다면 금방 바로 식 하나만 딱 세워서 끝낼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동위원소 문항이 나왔는데 얘들아 동위원소는 쌤이 아예 정리를 해줬잖아. 자주 나오는 애들에 대한 것들도 그냥 아예 싹 정리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얘네의 존재 비율과 각각의 평균 원자량에 대한 값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에 대한 값을 그냥 외워놓으라고 했었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잘 기억을 했다면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푼 친구들이 많더라고. 쌤한테 이제 연락을 오고 시험지를 보내준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외운 거를 갖다가 여기다 쓰고 그냥 바로 넘긴 친구들이 있던데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였다면 너네가 거기에 모순점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면 그냥 너네가 띡띡 넣고 넘어갔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단 정석적으로 가보고요. 너네가 또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가볼게. 자, 너네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존재 비율에 대한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정석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정석적으로 여기서 가볼 텐데요. 결국에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게 어떻게 구했었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대놓고 사실상 주어지고 있거든요. 원자번에 대한 걸 주어지고 있고 평균 원자량에 대한 걸 주어지고 있고요. 결국에 각각에 대한 원자량까지 주어지고 존재 비율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가 존재 비율이 지금 4대 1인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각각에 대한 존재 비율을 지금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네는 5분의 4만큼, 5분의 1만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5분의 4b에다가 결국에 5분의 2a만큼을 해주게 된 게 이게 얼마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0.8b 즉 5분의 4b에다가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엔 얘는 똑같으니까 날아가게 되고 이게 이 값이 되어야 하니까 a가 얼마예요? a가 5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5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얘가 5다라는 것도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선 지금 20 더하기 b가 됐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밑에 여기에도 a가 있고 하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서도 얘네가 지금 3대 2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식 한 번만 더 세우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는 5분의 3만큼 넘은 5분의 2만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5로서 다 통분을 해서 써주게 된다면 얘는 지금 48a에다가 3b만큼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지금 24a에다가 지금 2b만큼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나오냐. 이게 지금 14.4a 마이너스 2.2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을 더하면 어떤 상황이야? 얘네들을 더했을 때 5분의 지금 72A가 나오게 되는 거고 5분의 72A가 결국 14.4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게 지금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마이너스 5분의 B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B가 또 뭐다? 11이다 라는 값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막 많이 나와도 얘들아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위원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나 봤더니 결국엔 그냥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값에 대한 것만 갔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조금의 계산이 들어가 있다. 약간의 이렇게 분수값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 있게 되지만 결국에 연계교재나 요즘 계속 나오는 그런 트렌드들을 보면 계산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너네가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너네가 왜 계산이 있지라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면 너네가 계산을 끌 때까지 끌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계산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요.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너네가 바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너네가 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여기에서 쌤이 이야기를 하는 외운 걸로 바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봐봐 우리가 밑에 거 계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자료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너네가 이거 딱 4대 1이라는 비율을 보고 생각나는 게 있었죠 어떤 애가 있어? 붕소 10.8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10.8이라고 딱 써줄 수 있고 얘가 지금 붕소이기 때문에 붕소는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렇게 갔다면 A는 5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10.8이다 라는 게 나왔다면 0.8B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그게 바로 8.8이 되니까 B가 얼마예요? 11이다. 이렇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괜찮은가요? 완전 괜찮습니다. 그치? 여기서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뜻이고 그럼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것도 다 구해볼게. 그럼 여기서 얘는 얼마냐면 얘는 지금 20에다 11을 더해야 되니까 3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 B짜리 X랑 16A-B짜리 Y를 물어보고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16A-B짜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얘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5를 곱하면 80이니까 80에다 11만큼 하면 얘는 지금 69짜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여기서 원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5번 붕소인데 이거 X라고 그냥 놓을게. 그럼 얘는 11짜리에 대한 중성자의 수와 여기에서는 지금 31번인데요. 69짜리 Y에 대한 얘네에 대한 중성자 수의 합을 그냥 더하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보면 너는 지금 이렇게 빼면 되니까 6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빼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3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네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44가 나온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쌤이 외우라고 하는 쌤이 그렇게 정리를 해준 친구들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얘도 너네가 예상해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게 얘 하나로 우리가 붕소만 기억하고 있어도 바로 우리가 얘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쌤이 외우라고 하는 것들 쌤이 정리해준 포인트들 정도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정석적인 것들도 이렇게 혹시나 내가 평균 원자량 구하는 그 공식 자체를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꼭 정리를 해두고요. 개념에 대한 것들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아마 풀면서 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쌤이 여기에서 얘네 오비탈수분의 오비탈수 이게 1인 거 예를 들면 S오비탈수분의 P오비탈수 이게 1인 거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인 거 이런 것들 외우는 방법도 이야기해줬었고 쌤이 열심히 너네한테 외우라고 세뇌도 시켜줬죠. 그치?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서 쌤 생각이 막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쌤이 여기 플래시 포인트에서도 뭐라고 정리를 했었냐면 얘들아 S오비탈에 대한 게 L은 0인 오비탈 이렇게 바뀔 수 있고 P오비탈 수 이런 것들이 L은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너네가 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치? 익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가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L은 0인 오비탈과 L은 1인 오비탈 수의 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엔 지금 S오비탈, P오비탈, SP, SP, SP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S오비탈 수분의 P오비탈 수가 1인 거 그거 외웠잖아. 오비탈 딱 세 글자라고 했어. 오비탈 세 글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몇 놈? 세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누구야? 시네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시네마에 대한 것들을 바로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났을 거야.
자, 그 다음에 Z를 보니까 얘는 지금 SO비탈 수와 PO비탈 수가 지금 2대 1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1S, 2S에 채워지고 그 다음 EP 한 개밖에 안 채워지는 애밖에 안 되는 상황이야. 그치? 2대 1이라는 게 바로 얘밖에 안 되거든. 그게 바로 누구야? 이게 바로 붕소다라고 너네가 바로 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미 기출해서 연습을 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너네가 얘가 붕소라고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럼 붕소로 설정한 순간 홀 전자수가 얼마예요? 한 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Y에 대한 거 정해졌잖아. 얘는 홀전자가 0이어야겠구나. 이 중에 0인 게 누구야? 얘구나 라고 바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Y에 해당하는 게 마그네슘이구나 라고 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홀전자 수가 1보다 커야 하는데 여기 둘 중에 너는 1이고 너는 2가 되니까 얘는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너네가 시네마 이걸 외우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겠죠. 그치? 내려가 볼게요. 자, X는 탄소가 맞고요. Y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3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이거 뭐예요? 그냥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그냥 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은 3주기, 얘는 3이 맞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Z에서 n-l은 1인 오비탈의 모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n-l이 1값인 거, 쟤 누구예요 지금? 얘는 일단 1s와 이 B가 있게 되겠죠. 그치? 그럼 1S와 2P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1S에 2개, 2P에 1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맞게 되면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비탈 수, 전자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 확실하게 읽었어야 되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것, 특수한 경우들은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외워서 바로바로 이렇게 누군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울 거면 확실하게 외워야 돼. 알겠죠? 13번 가볼게요. 자, 산화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산화수로 개수 맞추기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가가 나와 있고 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주어진 걸 보니까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 여기서 지금 사실상 개수에 대한 것도 다 주어졌고요. 질소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될 것 같으니 질소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얼마냐면 얘는 지금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5라는 걸로 확정 지을 수 있겠네 라고 볼 수 있잖아. 5랑 2 중에 5가 크니까. 그럼 여기서도 n이라는 값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H2C2O4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다 합했을 때 0이라는 게 나오려면 얘들아 주의해야 돼. 여기 미니 숫자가 있어요. 그치? 미니 숫자가 있다는 것만 주의하면요. 얘 지금 총 플러스 2에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얘가 플러스 6을 가져야 하니까 너는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선 얘가 지금 플러스 4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n이 얼마야 얘들아? 탄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은 4가 되기 때문에 n은 4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들아 훅 봐야 돼. 여기서 지금 미지수에 대한 게 n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4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순간 여기에 지금 산화수가 플러스 7, 너가 지금 플러스 2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얘네의 개수를 지금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얘네 변화량을 좀 따져볼 텐데, 여기서의 변화량은 지금 마이너스 5만큼이 되고 미니 숫자가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납두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를 볼 때 지금 탄소가 플러스 1만큼인데 해당하는 원자수가 지금 10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보면, 여기서 지금 가보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 10만큼이니 마이너스 쪽도 10이 되려면 여기 곱하기 2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원자수가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봐야 되더라? 전하 봐야죠. 전하, 그치? 너네가 원자수로 갔을 수도 있는데요. 전하에 대한 것도 꼭 한번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B를 한 게 얼마야? 이게 4가 되기 때문에 B가 얼마다? 6이다 라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여기 6이 되는데 얘들아 수소 원자수 구할 때 조심했어야 돼. 수소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 10개, 6개니까 16개가 되어야 돼서 여기 C가 지금 8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내려가 보면 N에 대한 게 4가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2 더하기 6 더하기 8이 되면서 얘는 얼마가 되냐? 4분의 16이 되니까 4가 된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산화수를 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산화수를 구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 너네가 주의했어야 되는 건 얘 미니 숫자와 마지막에 우리가 얘에 대한 처리를 했을 때 수소 원자수에 대한 것들만 조심했다면 우리가 증가량 감소랑 맞추는 것, 즉 이동 전자수를 맞추는 것들은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미니 숫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원자수를 우리가 잘 써내려갈 수 있는지만 잘 확인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산화수에 대한 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14번이 지금 농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농도 문제를 보면서 너네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가 중요해. 내가 지금 여기서 유형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 지금 기억과 니은이 누군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물, X몰롱도 A, 4X몰롱도 A 중 하나래.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 보니까 가 0.04몰롱도 A 60ml를 기억을 30ml 넣어 A 90ml를 만들었대. 그치? 그러고 나서 가에서 만든 용액에 니은을 조금씩 넣어줬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대.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이게 연결된 문제란 말이야. 상황 파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결국에 이 0.16몰롱도가 여기에서 90ml에 대한 것들이 0.16몰롱도다 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물이라는 거 특수한 상황이잖아. 물을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물은 뭐야? 희석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럼 물을 넣었다면 0.04몰롱도보다 어떻게 됐어야 돼? 농도가 낮아졌어야 되죠. 근데 얘 어때요? 지금 높아졌어요. 그럼 물은 말이 돼 안 돼? 물은 지금 기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기억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기억은 X몰롱도 지금 A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억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4X몰롱도 A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정해줘야 하는 건데 봐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지금 일단 우리가 혼합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지금 용액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는 거고 그럼 용질의 양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용질의 양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미리몰로서 나타낼게. 그럼 여기선 지금 2.4mm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여기선 지금 14.4mm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이 기억 30ml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만큼을 뺀 12mm몰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걔를 가지고 식을 하나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여기선 지금 보면 얘를 지금 30ml를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이 X몰롱도 A짜리였다면 30X에 해당하는 게 12가 됐어야 하는 거고 얘였다면 얘는 지금 120X에 해당하는 게 12가 되면서 여기에서라면 X는 0.4가 되고요. 이 상황이었다면 X는 0.1이 됐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어도 답은 1번 아니면 3번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X에 대한 것들을 좀 좁혀갈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생각만 더 하면 돼. 자, 근데 그 이후로 봤더니 어쨌든 우리가 얘에 대한 후보는 구했어. 근데 여기에다가 니은을 조금씩 넣어줬을 때 넣어준 니은의 부피에 따라서 지금 몰롱도가 이렇게 그림과 같았대.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아 농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되면서 니은은 어떻게 됐는지 니은에 대한 후보를 정하면 얘는 지금 4X 몰롱도가 지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1.6몰롱도짜리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얘는 기억이 이미 4X 몰롱도짜리였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X 몰롱도짜리 A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어갔을 때는 용질의 양이 맞지가 않아요. 용질의 양을 너네가 이 포인트로 계산을 해보면 물이 들어가면 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4X 아니면 X몰롱도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X몰롱도면 얘는 지금 0.1몰롱도다 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가보면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보면 0.16몰롱도에 지금 니은을 첨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도가 낮아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로 들어가게 되면 1.6몰롱도짜리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0.16몰롱도보다 훨씬 큰 1.6몰롱도를 넣었는데 어떻게 농도가 낮아지겠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게 0.1인 이 상황이 맞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X는 0.1이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답은 1번으로 0.1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너네가 희석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아 희석이라는 건 결국에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알았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보면 아 1.6몰롱도 이걸로 갔다면 0.16과 지금 1.6몰롱도 사이로 갔어야지 얘가 더 내려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로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연결을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혼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희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농도는 뭐다? 유형 파악이 먼저다라는 거 알겠죠?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기선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을지를 한번 가볼게. 자 나는 XZJN 이온화 에너지의 P를 지금 이 B분의 EA, 이 B분의 EC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 E1, E2, E3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질산풀 중에 하나이고 이 A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너네가 알았어야 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여기서 특이하게 준 지점. 여기서 지금 얘네를 공통적으로 줬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위에 거에 대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쪽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커요? 오른쪽에 지금 다 각각이 크죠? 그 얘기가 무슨 뜻이야?
2A보다 2C가 더 컸다라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E1, E2, E3를 보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요. 그치? E1보다 E2가 크고요. E2보다 E3가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하나 띄고 거기서 또 띄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 포인트에도 그 얘기를 다시 넣어놨는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다? 차수가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거. 그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준 겁니다. 너네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딱 생각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상 예외일 거예요. 그치? 왜? 너무나 자주 출제가 되었으니까. 근데 너네가 다른 개념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또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서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내가 출제를 했던 거고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가보면 이 상황에서도 가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EA보다 EC가 지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엔 차수가 지금 A가 크다라는 거야? C가 크다라는 거야? 지금 C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뭐냐? 이 B도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다 어때? 이 분수값들이 다 어때? 1보다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 B보다 이 A가 크다라는 거고 이 B보다 이 C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둘 중에 더 작은 A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럼 여기서 지금 가보면 결국 이 B보다 이 A가 더 크니까 이 분수값들이 다 1보다 컸을 거고 그럼 그 얘기는 차수가 누가 더 컸다라는 뜻이야? B보다 A가 컸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차수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B가 1, A가 2, C가 3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너네가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내가 항상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전체를 보면서 얘네를 좀 비교해가면서 아 여기서 이 대소관계를 왜 준 거지?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했어야 돼. 어떤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까? 그 개념 응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네를 좀 고쳐보면 얘는 2원분의 2,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는 2원분의 2,3가 됐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과 이 2만 한번 써볼게. 그럼 우리가 이 원 입장에서 가보면 순서를 한번 써보면요. 여기서 가장 큰 건 플로린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크고 그 다음에 산소겠죠. 얘네는 뭐다? 1차 이온화 에너지 예외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이온화 에너지로 가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1등은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플로린보다 지금 크게 되니까 왜? 얘네는 2차 이온화 에너지 예외니까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질소는 이 중에 꼴등이 되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2원분의 2,2가 저 분수값에서 누가 가장 커? X가 1등이에요. 가장 작은 거분의 가장 큰 거인 산소가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등이 낸 누구냐면 얘 X가 바로 산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Y랑 Z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 대놓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A 즉 여기서 A가 2였기 때문에 이 이온화 에너지는 Y가 Z보다 크다. 즉 여기서 얘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가 플루오린이 지금 질소보다 크다 이렇게 연결이 짓게 되면서 너가 F, 너가 질소다 이렇게 연결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요. 이 C는 E3냐 라고 묻고 있는데요. C가 3이었기 때문에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X는 산소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B는 누구냐면 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요. Y랑 Z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원에서 지금 F가 N보다 크기 때문에 Y가 Z보다 큰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포인트는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자료를 너네가 보고 당황하지 않았는가 자료 자체를 해석하는 거에서는 너네가 조금 막혔을 수 있어요. 왜? 자주 출제했던 그런 요소는 아니었거든. 그럼 너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또 얘를 응용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것들을 꼭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외에도 아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공부했던 개념에 대한 걸 자꾸 잊는 스타일이네 라는 걸 너네가 깨달았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인 거야. 아 내가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를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개념서를 좀 꼼꼼히 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너네가 편안할 때 조금씩 이렇게 복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알겠죠?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은 지금 적정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했죠. 자, 가보면 기억과 니은은 일단 또 순서 없이 나타냈어. 또 순서 없는 이런 문항이 나와 있고요. 그럼 너네가 각각이 누군지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일단 지금 가보니까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다라고 주어진 상황이고 내가 항상 결과값을 좀 보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 여기 첫 줄을 보고 내려가 볼게. 식초 10ml, X몰론도 NaOH 40ml, Y몰론도 NaOH 10ml를 지금 분배한 상황이고요. 쭉 내려가 보니까 적정 결과로부터 구한 가의 식초 10ml 안에 들어있는 CH3COOH 질량은 6X 더하기 2Y g이 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나에서의 상황을 보니까 가의 식초 10ml를 그대로 썼어요. 그럼 일단 이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맞게 되고, 지금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밀리리터 이런 게 나오고 얘네 몰롱도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아, 내가 이거는 좀 몰수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는 건 뭐야? 얘는 지금 질량이네. 질량이 등장하면 뭐 조심? 단위 조심. 제발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단위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10ml 안에 들어있는, 여기 10ml 안에 들어있는, 식초 10ml 안에 들어있는 양을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결국에 6x 더하기 2y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분자량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6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짜 몰수가 되는 거야. 찐 몰수, 그치? 이게 진짜 몰수가 되는 거고요. 이건 근데 10ml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얼만큼을 썼냐면 물을 넣어서 일단 100ml를 만들었고, 100ml를 만들었으니까 아, 물만 넣었으니까 이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만 했어? 여기서 30ml만 이용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는 지금 취하여 유형이고 부피의 뭐에 비례? 부피랑 지금 용질의 양은 비례한다. 얘가 지금 x 대 y면 용질의 양도 x 대 y여야 한다라는 거 너네가 열심히 했었죠, 우리 핑크팁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10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10분의 3만큼을 쓴 게 30ml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근데 뒤에를 보니까 넣은 후에 페놀프타닌 두세 방울 넣고 가의 기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의 기억을 모두 사용을 했대. 모두. 그럼 여기 주어진 양을 모두 사용을 했는데 아직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대. 그 얘기는 중화점에 아직 도달을 못하게 된 거죠, 그치? 그럼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어? 그래서 다 가정 후 삼각 플라스크 속 수용액을 가의 니은으로 다시 한번 또 적정을 했을 때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니은의 부피는 5ml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얘는 지금 5ml만을 넣은 거야. 그럼 여기서 니은은 5ml, 기억은 다 넣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얘네는 몰롱도로서 주어지고 여기에 부피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몰의 형태로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는 지금 찐몰수, 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해줘야 이게 미리몰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얘에 대한 계산을 먼저 좀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좀 제대로 해준다면 일단 날릴 걸 좀 날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날리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지금 이만큼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날리면 이만큼 5만큼이 남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건 얘는 지금 30x 더하기 10y 미리몰이 지금 여기에서의 CH3COH의 질량, COH의 몰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H 플러스의 몰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갈 수 있어? 여기에 있는 NaOH의 양과 지금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얘를 지금 비교를 해주면 우리가 기억과 니은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한 것들을 케이스만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1번 상황, 2번 상황을 분류를 해줄 텐데요. 1번 상황은 그냥 이 순서대로 기억, 니은이라고 할게. 그치? 얘가 순서대로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1번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기억은 모두 넣어야 하니까 40ml를 모두 넣은 거야.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OH-의 양은 4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얼만큼 넣었대? 5ml만큼을 넣었대. 그럼 얘 5ml니까 5Y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을 가보면 우리가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쓸게요. 자, 색깔 구분을 해보면 얘가 지금 기억이고 너가 지금 니은이 상황으로 바꿔보면 되겠지. 근데 기억은 뭐라고? 모두 넣었다고. 그럼 얘는 지금 10ml를 모두 넣었기 때문에 10Y만큼이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안에서의 OH- 양은 얼만큼이냐면 얘는 5ml만큼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OX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때야 돼? 이게 OH-의 양, 얘가 지금 H 플러스의 양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야 지금 중화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를 비교하면 되는데 벌써 모순이 되는 거 보이죠? 얘 CY, CY 지워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기억, 니은을 했던 상황이 맞는 거구나 라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10x에 해당하는 게 5y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하게 뭘 물어봤냐면 x분의 y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x분의 y는 얼마다? 2다. 결국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보면 지금 기억과 니은을 우리가 어쨌든 간 얘네가 누군지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늘상 했던 거야. 얘들아,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국 그거. 질량이 나왔어? 단위를 조심하자. 그치? 그 다음에 항상 중화 적정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얘들아? 공식을 외워라가 아닌 H 플러스의 양과 OH-의 양이 같다라는 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걔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양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위가 있으니 단위를 일단 조금 쉽게 미리몰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야?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케이스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 너네가 상황 파악만 했다면 얘는 모두 넣고 5mm만 넣었어요. 이거에 대한 상황만 파악했다면 사실상 나와야 되는 식은 이 두 개가 끝입니다. 그리고 모순 찾기도 너무나 쉬웠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때 적정사면 이렇게 길이가 길지. 길이가 길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길이가 길면 뭔가 주는 게 많은가? 얘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내가 어디에서 놓쳤는지, 어떤 포인트를 잘못했는지, 단위를 조정을 못했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17번으로 가볼게요. 4페이지로 가볼 텐데요.
자, 4페이지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오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번 가볼게. 자, 가보면요.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졌고 가다는 HCl과 NaOH, 산과 염기 중에 하나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너네가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뭐부터 했었어야 될까? 일단 자료가 많은 가와 다를 건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다라는 틀을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랑 다를 좀 비교를 해볼게. 가랑 다. 얘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몰수에 대한 게 주어졌어. 근데 이 몰수는 어쨌든 H3O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대? 이게 지금 5대1이래. 그치? 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 부피가 주어졌네. 자, 부피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1대2다라고 주어졌어.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다? 이거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건 얘네 몰롱도에 대한 비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걸로 연결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부피분의 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10대1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건 뭐야? 이건 지금 H3O 플러스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pH에 대한 이런 대소관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10 빼면 이 관계, pH의 관계는 뭐야? 마이너스 1의 관계다라는 걸로 연결줄 수 있겠지. 내가 대소관계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야 돼.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건 POH와 pH의 이 차이값을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얘들아 pH와 pOH의 합은 뭐다? 일정. 그리고 여기서 H3O 플러스랑 OH-의 농도 곱은 뭐다? 일정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래서 얘네가 합이랑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증가하면 누군가는 감소해야 돼. 그게 일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보면 여기서 지금 pH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됐어. 즉 1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치? 그럼 넌 어떻게 돼야 돼? 넌 증가해야 돼. 즉 플러스 1만큼이 되어야 돼. 이걸 깔끔하게 나타내보면 얘가 지금 감소를 했어. 즉 마이너스 1만큼이 됐다면 너는 올라가야 되니까 플러스 1만큼이 되어야 돼. 그럼 이 차이값 자체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1 된 거에서 마이너스 1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총 차이값이 플러스 2만큼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이만큼 증가해야 돼, 차이값이. 이해가 됐어요? 왜? 여기에서 누군가 내려가면 그 간격만큼 올라가야 하니까. 왜? 합이 일정하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pH가 지금 어떻게 됐어? 1만큼 감소했어. 그럼 pOH 값은 1만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이 차이값, 이 네모에 대한 요 네모를 칠게. 이 차이값 자체가 플러스 2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2A-9에서 플러스 2를 한 2A-7 한 게 뭐야?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차이값인 A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뭐예요? 7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꿔볼게. 얘가 7이고요. 얘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너는 그러면 14에서 9를 빼니까 너는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야? 우리가 어쨌든 pH, pOH 값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차이값, 분수값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7이네 차이값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띵을 뚝 해야지. 반띵을 해서 7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웬만한 숫자값들을 외우자라고 했었어. 너는 10.5, 3.5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친구는 6과 8이 됐어야 되는 거고 이건 이 순서대로 지금 써주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2.5만큼을 7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줘야 되는 거니까 9.5와 어떻게 되는 거야? 4.5라는 값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내려가 보면 나는 NaOH네 라고 묻고 있는데 7보다 작은 게 뭐야? 지금 여기서 POH네. 그러니까 NaOH가 맞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내려가 보면 다의 pH분의 가의 pOH를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의 pH는 4.5가 되는 거고요. 가의 pOH는 지금 10.5가 되는 거니까 얘네가 지금 얼마야? 9분의 21이 되면서 얘는 3분의 7이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물을 추가하면 pH는 커지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NaOH로 염기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얘에서 물을 추가하게 되면 POH가 어떻게? 희석이 되니까 얘가 지금 커지게 된다고. 근데 pH와 pOH의 합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pH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작아지게 될 거야. pH는 작아져야 하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3번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석에 대한 거, 물 추가에 대한 연습도 정말 충분히 했었고요. 물을 추가했을 때 그런 값에 대한 것도 바로 구하는 것도 연습을 충분히 했었고 기출에서 충분히 많이 나온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거 어쨌든 우리가 pH, pOH의 그런 관계에서는 대소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이 대소관계 자체를 내가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런 차이값에도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너네가 대소관계 자체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소관계 자체가 잘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거보다 고난도 문제들이 나왔을 때 너네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관계 자체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충분히 연습을 해야 이런 문제들을 너네가 잘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본 틀인 몰롱도에 대한 틀이 여기서 정말 연관이 많이 되니까 내가 몰롱도에 대한 틀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럼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지금 화학신양과 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것도 느낌은 새로웠을 거야. 그치만 너네가 자료 해석을 딱 하고 나면 준 게 되게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가보면 HCO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얘 또한 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그치?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얘들아 좀 전체를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럼 전체를 좀 봐보면 어떤 포인트를 너네가 알았을 거냐면 여기서 CH4A몰, C2H5OH B몰 여기도 똑같죠. 이 관계가 지금 어때? 여기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일하고 뭐만 첨가가 된 상황이냐면 너만 첨가가 된 상황이네 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밑에 자료를 보니까 가와 나의 자료를 보니까 Y값이 눈에 띄어. Y값이 어때? 둘이 동일해요. 그치? 이게 동일하다라는 게 보이게 될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동일한 게 CHO 중에 누굴까? 자 보면 C랑 H는 첨가가 되는데요. O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너에서 있는 O나 너에서 있는 산소나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Y가 누구다? Y가 산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게요. 산소는 지금 어디에밖에 없냐면 산소는 지금 너한테밖에 없어요.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양이 지금 B가 그대로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질량으로 주어졌거든. 80g. 자, 80g이 몇 몰인지만 알면 되는데 산소는 지금 분자량이 얼마예요? 산소는 원자량이 지금 16이에요. 그치?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얘가 5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B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B가 그냥 5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아, B가 그래서 5였구나.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구해봐야 할 텐데 그럼 X랑 Z가 지금 수소랑 탄소 중에 누구냐라고 본다면 얘들아, 여기서 여기가 첨가된 거 변화를 봐야 돼. 전체를 보라는 건 전체 자체를 비교를 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변화 자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변화를 보니까 여기서 C2H6가 지금 C몰이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 가보면 탄소는 2C몰이 첨가가 된 거고요. 수소는 6C몰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탄소랑 수소에 대한 얘네 원자량 비를 가보면 12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질량으로 따지면 여기서 질량이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첨가가 된 거야? 탄소가 더 많이 증가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가보면 여기에서의 증가폭과 여기에서의 증가폭과 누가 더 증가가 많이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Z가 증가가 더 많이 됐죠. 그치? 그러니까 Z가 누가 되는 거야? 너가 탄소가 되겠네. 이렇게 연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수소가 되는 거고요. 됐지? 그럼 나머지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보면 가에서 지금 탄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네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얘네 지금 탄소의 질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니까 얘네 자체를 그냥 좀 이용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가보면 여기서 지금 탄소는 얼만큼 있냐면 여기서 지금 12A만큼 있고요. 그치? 12A는 지금 얘가 A몰이 있는데 바로 질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질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보면 얘는 지금 탄소가 얼만큼이 있냐면 10몰만큼이 있어요. 근데 얘가 탄소가 원자량이 10이니까 여기서 120만큼이 있게 되는 거네. 근데 얘를 합했더니 150이 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12A에 해당하는 게 30이 되는 거고 그럼 A는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A에 대한 것도 구했네. A는 2분의 5야. 자, 그럼 C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C에 대한 건 뭐야?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것만 우리가 연결 지어주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건 여기에 첨가된 이 친구에 대한 걸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얘를 좀 써줘야 하는데 지금 가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수소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연결 지으면 되는 거고 수소의 원자량 1이기 때문에 그냥 몰수 자체가 지금 55몰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보면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몰수가 얼만큼이 있냐면 얘는 지금 10몰만큼의 지금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얼만큼이 있냐면 주의해야 돼. 여기도 수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6개만큼 5몰만큼이 있으니까 30몰만큼 있게 되고요. 여기서 6C만큼이 있는 이걸 더했더니 이게 55가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날릴 거 날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40이 되니까요. 15만큼이 될 거고 결국에 C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C도 2분의 5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C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됐지?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W1과 W2를 비교를 하고요. V1과 V2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곱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V1과 V2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구하기가 쉽죠. 왜? 어차피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 얘네 부피랑 영이 지금 다 기체니까 얘네 그냥 몰수를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체 몰수를 구해보면요. 여기선 지금 얼만큼이 되는 거냐면 2분의 15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싹 다 더해버리면 얘는 10몰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15대
20이 되면서 얘는 지금 3대 4가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얘네는 지금 3대 4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에 대한 것들을 가야 하는데 질량을 지금 보니까 W1과 W2 지금 각각 탄소와 수소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변화량을 지금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수소 입장에서 가보면 수소는 얼만큼이 첨가가 된 거냐면 얘는 지금 15몰만큼 첨가가 됐기 때문에 15g이 추가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55에서 15만큼을 빼면 되니까 W1에 해당하는 건 40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되니까 탄소가 얼만큼이 첨가됐는지만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얼만큼이냐면 얘는 지금 5몰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탄소 입장에서 가보면 여기서 얘는 60g이 첨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W2 입장에서는 210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얘가 210이 되는 거니까 4분의 2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4분의 21을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 얘는 얼마가 된다? 얘는 7만큼이 남게 되겠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상 화학실량과 몰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런 자료 중에 하나들은 뭐 단위 질량당, 1g당, 뭐 단위 부피당 이런 자료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뭐만 하면 돼? 아, 같은 놈에 대한 질량분의 몰수비이다. 그리고 N은 N분의 W이다. 이런 것들만 너네가 알고 있었다면 각각에 대한 몰수만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었다고. 다만 뭐야?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면서 너네가 전체를 보면서 얘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 내가 전체를 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체를 보는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쌤 엔제에서도 전체를 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엔제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전체를 보는 눈이 지금 길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지금 비슷한 부분들이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은 지금 양적관계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 너네가 보면 개수가 지금 다 나와 있어. 개수가 비밀이 하나도 없고요. A 더하기 2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걸 보니까 표는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달리하여 넣었대. 무슨 유형? 연속 첨가 유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정말 많이 그렸었고 그래프를 지금 보니까 일정량인 A에다가 B를 넣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여기선 누구와 누구의 개수를 가지고 앞쪽의 기울기를 정했죠? 여기서 지금 일정량인 게 A가 되기 때문에 A와 C의 개수를 가지고 정하겠네라는 게 보일 거야. 근데 여기선 개수를 다 줬잖아. A와 C의 개수를 봤는데 A랑 C의 개수가 똑같아 1로.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그래프가 일정했다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는 일정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너네가 딱 잡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앞에 양적학의 기본 부분에서도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지금 개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너네가 개수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개수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포인트를 잡았었던 거고요. 그치?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너네가 딱 보자마자 뭘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냐면 봐봐. 여기 밑에 지금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라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BP,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딱 보였어야 돼. 뭐야? V인데 앞부분은 V인데 여기는 2V네? 이미 증가가 된 이유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종결점 후의 상황인 게 확정이네 라고 너네가 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 얘는 종결점 후의 상황이구나 라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종결점 후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누구였다는 뜻이야? 일정량인 A가 0이었네. 그럼 여기서 남은 애는 누구야? 남은 반응물은 바로 정체가 B였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무슨 자료를 줬냐면 3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었대.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남은 건 B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8g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너네가 뭘 할 수 있어? 얘네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질량으로 연결을 지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질량으로 좀 연결이 지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A가 얼만큼 있었는지만 알면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질량에 대한 걸 어떤 걸로 얻을 수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료가 일단 B의 질량이 있네. 근데 저기 A의 질량은 W로서 비밀인 상황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부피가 주어져 있고 밀도가 주어져 있어요. 얘들아, 밀도 등장. 밀도가 등장하면 D는 뭐다? V분의 W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밀도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 부피가 있어. 그럼 너는 너무 행복해하는 상황인 거야. 왜? 밀도가 있고 부피가 있으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질량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로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럼 결국에는 둘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곱하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질량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네가 1대2고 7대4가 되니까 질량비는 결국 뭐다? 7대8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선생님 전체 질량을 아나요? 완전 알지. 이게 뭐야? Wg에다가 8g을 넣었을 때 Wg에다가 24g을 넣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율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W에다가 8g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W에다가 24g을 넣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W가 얼마면 돼? W가 이걸 계산하면 1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104g이 일정량으로 있었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질량비예요. 반응 질량비. 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요. 얘가 104가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지금 다 반응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104만큼이 반응을 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8g이 남았대. 그럼 얘 얼만큼 반응한 거야? 또는 16g 반응한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감소한 질량과 증가 질량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증가는 얼만큼이야? 120만큼이겠구나. 이게 바로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량비에 대한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요. 여기에서 얘는 얼만큼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얘를 8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8로 나누면 여기에선 지금 13만큼이 되고요. 2만큼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15만큼이 되는 이게 바로 얘네의 질량비, 반응 질량비가 되겠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을 거고, 이걸 보면 뭐 해야 돼? 항상 개수가 있나 체크하라고 했는데 개수가 너무나 다 나와 있죠. 그럼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분자량에 비한 비로 넘어가게 되면서 13대 1대 15가 얘네 분자량 비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해야 하는 게 뭐냐? 결국에 구해야 하는 건 이거거든? 밀도? 근데 밀도는 뭐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여기에서 얘네 질량값은 알지만 부피에 대한 걸로 연결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질량에 대한 것들로 연결 지어볼게요. 자, 질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104에다가 얘를 더하고 104에다가 22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질량은 112g이 될 거고요. 여기서의 질량은 얼만큼이 되냐면 126g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피에 대한 것만 나타내주면 되는 건데, 자, 부피를 한번 연결을 지어볼게. 자, 부피를 연결 지어보려고 했더니 여기서는 어쨌든 부피에 대한 그런 1대2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얘네를 이용해서 진짜에 대한 몰수로 한번 연결을 지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종결점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파악만 하면 되는데, 결국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104g이 있었던 거고, 이 104g을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얼만큼 필요하냐면 얘가 16g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결점은 이 사이에 있었던 거야. B가 16g일 때가 지금 종결점이었기 때문에 얘는 종결점 전에 대한 상황, 넌 종결점 후에 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일정량의 A. 저 A의 지금 초기의 양과 그 몰수가 그대로 어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몰수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자량을 이용해서, 분자량 그냥 13, 1, 15 얘를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 그럼 애초에 초반에 지금 우리가 종결점 전까지는 몇 몰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야? 얘를 지금 104를 지금 13으로만 나누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8몰로서 일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종결점 이후에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종결점 이후에 얼마만큼 증가를 했어? 넣어준 B의 양만큼 증가를 했겠지, 그치? 왜? 넣어준 거 그대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럼 봐봐. 종결점 이후부터 B가 얼만큼이 늘어났어요? B가 지금 플러스 B가 6g만큼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치? B는 6g이 늘어났어. 근데 B를 우리가 얼만큼 잡았어? 분자량 1로 잡았거든. 그럼 얘는 얼만큼 늘어난 거야? 6몰만큼 늘어나게 되겠네. 왜? 넣어준 것만큼 그대로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8몰에서 6몰만큼 증가하니까 여기에서의 몰수는 우리가 14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았냐면 몰수비도 다 알았고, 즉 부피비도 다 알았고 질량비도 다 알았네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얘네에 대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우리 얘네에 대한 계산을 좀 하러 가볼게. 자, 우리 밀도에 대한 계산을 해줄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부피에 대한 게 얼마냐면 부피가 지금 8대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비가 112대 지금 126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밀도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냥 이거 분수가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주면 14대 여기서 지금 얼마가 되냐면 얘는 9가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이게 지금 7대 X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에다가 14분의 9만 해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야? 2분의 9가 되면서 결국엔 답은 얼마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그래프에 대한 역분석도 하고 그걸로 쌤이 계속 암기 과제도 내주고 기출을 풀 때도 그거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를 했었고 쌤이 계속 일관적으로 이 풀이를 해줬던 이유가 결국에 연속 첨가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종결점을 기점으로 종결점 전과 종결점 후의 그런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너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걔네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그래프로 출제가 됐을 때보다 너네가 표로 주어졌을 때 조금 더 그거를 내세우기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역분석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체화를 시켜야 이렇게 표로 나왔을 때도 그걸 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보면 얘들아, 우리가 일단 이거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게 1번이었어요. 얘에 대한 걸 너네가 찾았어야 이게 올라간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너네가 한계 반응물이 누구인지 남은 반응물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을 찾아서 너네가 이런 특징을 찾아야 하는 게 물론 얘를 통해서 너네가 각각에 대한 몰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아, 얘는 결국엔 스타트가 된 일정량인 A의 양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서 종결점까지 그 양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종결점 전이기 때문에 얘는 그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게 종결점 이후에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넣은 양만큼 그대로 어떻게 된다? 넣은 양만큼 그대로 증가가 된다.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종결점에서부터 얘가 얼만큼 들어갔나를 찾게 된 거고 걔를 물수로 바꿔서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여기에서의 양에 그걸 그냥 추가로 더해버리기만 한 거야. 왜? 이 8몰이 그대로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거니까? 종결점까지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종결점에서부터 얼만큼이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네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연속 첨가 유형에서 아, 내가 종결점을 기점으로 종결점 전후의 그런 특징들이 정말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어 있는지 너네가 얘네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반드시 너네가 풀어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은 중화반응 문제인데요. 자, 중화반응 문제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건 액성에 대한 것들을 찾고 그거에 공식을 적용하고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보여지는 건 X, Y, Z로 지금 얘네 몰롱도는 하나도 주어져 있지가 않은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X몰롱도 NaOH 10ml가 담긴 비커에 이런 식으로 첨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선 지금 부피가 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너네가 걔네를 이용을 해서 아, 얘네가 그럼 각각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판단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보니까 X몰롱도 NaOH, 즉 염기가 한 종류의 산이 지금 두 종류예요. 얘가 10ml에 담긴 비커에다가 Y몰롱도 H2A 5ml랑 Z몰롱도 HB 5ml 첨가해 혼합류 1을 만들었대.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산을 두 종류를 다 첨가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일가산인 HB를 넣었고요. 여기다가 또 일가산인 HB를 또 첨가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을 줬거든? 그럼 이렇게 몰롱도가 나오면 너는 뭘 생각해야 돼? 부피 곱해야지?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보니까 부피가 미지수가 혹시 있나라고 봤더니 부피를 너무나 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부피를 냅다 곱하면 되죠. 그럼 그 과정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일단 부피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첫 번째 용액에서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하면 20ml예요. 여기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얘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여기서의 양이온 수비 양이온 수 우리가 그냥 N이라고 쓸게 양이온 수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30K 여기서는 지금 35K 여기서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40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의 양이온 수비가 된다라고 연결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아, 양이온 수비는 다 알았네? 그럼 얘에 대한 적용을 좀 해봐야겠다. 아, 얘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얘 변화를 가지고 공식을 좀 적용을 할 텐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어쨌든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액성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봐봐. 여기서 지금 가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첨가가 되고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일가산인 HB가 첨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만약에 나에서가 지금 산성이었어. 그럼 산성에다가 HB를 넣으면 산이니까 HB는 더 이상 터뜨릴 게 없고 그럼 이제 늘어나기만 하면 되겠죠. 아, 그렇게 늘어난 상황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염기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염기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 염기일 때는 지금 염기인 상황에 HB가 들어가. 근데 만약에 HB가 들어가서 얘가 염기성인 액성을 바꾸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얘는 뭐야? 1가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원킬 원보상이야.
OH-를 한 놈 죽이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B-가 보상을 해주잖아. 그럼 영향을 전혀 못 끼친다고.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못 끼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염기성인 상황이었다면 염기성을 우리가 바꾸기 전까지 이렇게 일정했다가 결국엔 증가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얘도 뒷부분에 가서 증가하는 부분은 액성이 바뀐 상황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뒤에 증가한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여기서 얘가 산성일 때는 그냥 증가만 할 거고 염기일 때는 일정하다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얘가 염기에서 산으로 간 건지 산에서 산으로 간 건지 이걸 확신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3번에서는 이미 증가가 된 상황에서 또 증가하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확실하게 산이었겠구나 라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먼저 확정을 짓고 가면 되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어쨌든 이 이후에도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뭐야? 너도 산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치만 여기서 우리가 앞에가 염기였다가 산으로 변한 건지 산이었는데 또 산이 된 건지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왜? 어쨌든 여기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우리가 그 폭을 조금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가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일단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얘네가 얼만큼이 증가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산에서 산이 되니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넣어주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넣어준 그런 5mm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5mm 안에 얼만큼이 들어가 있나를 볼 텐데 여기 5mm 안에 들어있는 걸 볼 텐데요, 얘들아. 여기가 얼만큼이 증가했냐면 얘가 지금 5K만큼이 증가를 했어요. 그치? OK만큼이 증가를 했어. 근데 이 OK가 얘들아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는 지금 양이온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HP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양이온은 한 개가 증가해요. 그치? H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OK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5mm 안에 그냥 얼마가 들어있었다는 뜻이야? 얘가 지금 OK가 들어가 있었네? 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지금 OK가 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나머지 다 채워줄 수 있잖아. 여기가 지금 그러면 10K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얘는 지금 5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얘들아? 여기서 공식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공식 적용을 좀 해줄게. 그럼 어떤 공식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산성이야. 그럼 기준은 산이에요. 산의 기준으로 염기가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NaOH라는 염기가 들어오는데 산에 지금 염기가 들어오는데 그 염기가 NaOH 1가짜리야. 쟨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OH-가 H 플러스를 하나 죽이고 그대로 양이온 한 개인 Na 플러스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양이온수에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양이온수 자체를 우리가 산성일 때 뭐만 생각하면 돼? H 플러스의 수로 그냥 판단해주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H 플러스의 수를 우리가 그냥 따지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 그럼 여기서 따지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일단 HB에서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HB 자체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의 수는 지금 얼만큼이냐면 20K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2A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를 더했더니 이게 얼마래? 이게 40K래. 그럼 H2B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의 양이 지금 20K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5mm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여야 돼? 얘는 10K가 되어야겠죠. 왜? 얘가 지금 20K의 H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얘는 이가에서 한 덩어리당 2개의 H 플러스가 나오게 되니까 덩어리 수 자체는 10K만큼이 들어가 있었다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다 했네. 얘들아, 그럼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걸 판단을 해봤고 이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이에 대한 상황은 이 부분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보면 얘는 지금 5K에 10K가 될 거고 여기에 20K만큼의 H 플러스를 더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5K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상황이 여기 들어맞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첫 번째 1에 대한 상황을 가보면서 NaOH를 구해볼 건데요. 만약에 우리 1번인 상황에 대한 게 염기인지 산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만약에 1번에 대한 것도 산성이었다면 여기서도 뭐야? 여기서도 양이온수는 H 플러스 수예요. 이게 바로 산성일 때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었으니까. 여기서 20K, 여기서 5K니까 25K가 될 거고 그럼 얘들아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야? 산성이 아니었네. 그럼 산성이 아니니까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됐었던 거고 그럼 여기서 액성은 뭐였던 거야? 염기성이었겠죠. 중성이라면 두 공식이 다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성이 염기성이었겠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얘들아 너무나 이지해진 거야. 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염기성이라면 염기성일 때는 양이온이 누구밖에 없어요? Na 플러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30K가 누구였던 거야? 그냥 Na 플러스의 개수였구나 라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10mm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 30K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한 걸 사실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얘가 지금 30K고 H 플러스가 25K여서 OH 마이너스가 5K만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땐 염기였다가 얘가 HB가 5mm가 들어간 그 지점이 중성이었다가 중화점을 지나서 여기가 지금 5mm가 더 들어간 상황이니까 산성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치만 우린 그걸 어떻게 역으로 분석했어? 얘가 지금 1가짜리가 들어가니까 얘가 만약에 염기성일 때 얘가 영향력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산성이었다면 당연히 산에다가 산을 넣어주니까 그냥 증가하는 상황, 걔를 비교해 나가면서 확실한 지점부터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하고 가게 된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1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지점, 이 몰롱도의 합을 기점으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그냥 계산 그대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볼게. 자, 1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1은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지금 부피는 얼만큼이 되는 거냐면 20mm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음이온수를 가야 하는 거고요. 음이온수, 여기선 지금 우리가 액성이 어떤 상황이냐면 염기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염기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그럼 NaOH가 있을 때 저 산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들어오는 놈의 역할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1가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얘는 없어. 어차피 얘가 들어와봤자 한 놈 죽이고 그대로 음이온으로 보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음이온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치만 뭔 영향이 있다? 얘 2가짜리 영향력이 있죠. 얘는 얘 덩어리 수만큼 감소를 할 거야. 왜? 두 놈 죽이고 OH-를 두 놈 죽이고 음이온수 하나로만 보상을 해주게 되니까 너 덩어리 수만큼 감소를 해. 기준만 바뀐다. 어떤 걸로? OH-로. 그러니까 제 OH-인 30K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너의 덩어리 수인 10K만큼을 그냥 빼주면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음이온수가 되면서 얘는 20분의 20K인 답은 K가 된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얘들아 어쨌든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건 액성이 중요해요. 너네 액성을 결정을 해야 거기서 공식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너네가 이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액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을 만들어내면서 모순을 찾아낼 수 있잖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모순을 찾아냈던 것처럼 그치?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너네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내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액성에 대한 것들을 확정을 지어야 걔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가는 놈의 역할이 무엇일지 원킬 원보상일지 투킬 원보상일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어떤 공식이 적용될지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이 생각을 하면 중화 반응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전문항에 대한 꼼꼼한 해설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너네가 보완할 점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너네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정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복습 꼼꼼히 하시고 오답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외울 때까지 봐셔야 하는 거고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쌤이 또 주간식 오답 노트를 올려줄 테니까요. 그거 다운받아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하고 복습을 하고 좀 분석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남은 시간 동안 너네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 좀 흐지부지 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게 쌤이 항상 응원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해설 강의도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럼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것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수고 많았어요. 안녕!